예, 오늘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들 계속 접하고 계실 텐데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람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숨을 담보로 북한을 탈출했던 세터민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하나원에서 교사로 일을 하셨고요. 지난 5월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분단 소설을 냈던 정영선 작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분단 소설 그 작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세터민 이야기를 이제 다룬 이제 소설로 알고 있는데 네, 먼저 이 작품 어떤 내용인지 좀 스토리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 제- 물론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등장을 하시는데, 예, 그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남한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예, 어,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한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시선을 일단 한번 드러내 봤습니다. 예, 예. 네. 어, 전체적인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다뤄지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인 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탈북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어, 이용이라는 이용인데 그 대하는 태도 그런 것도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에 가족을 둔 할머니가 그 북한에서 온 손자를 맞이하게 되는 예,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제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다셨는데요. 이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이죠? 네, 이 예, 제목은 조금만 사람들이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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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전화가 조금 감이 멀게 들려가지고요. 예. 이제 괜찮습니까? 이제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까는 네, 어떤 상태로 하셨어요? 어, 아까는 예. 마이크를 좀 떼고 했나 봅니다. 이제 예,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목을 다 못 따랐다고 말씀하시던데 예,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예, 내가 해령에서 왔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너무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해령에서 온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막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예, 왔을까? 간첩은 아닐까?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딱 어떤 처지에 나오면 뭔가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 예, 이 티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표가 안 날까?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할까? 뭐, 이런 점에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마주보면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소설에서 뭐 단지 네, 세터민들 이야기만 아니라 아까 네, 그 남한 사람들 얘기도 이제 나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런데 뭐 댓글 알바라든가 국정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세터민들하고 이걸, 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쓸 때, 이명박 정권에서 댓글 알바 사건이 되게 크게 터졌고, 예, 예, 또,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 취재하면서, 이렇게 권력기관이 예,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그 사람들로서 예, 보통 알바생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 그거 썼는데, 굉장히 그냥 거기에다 이제 북한 사람들도 한번 넣어본 거죠, 사실은. 예, 예, 또 이분들이 태극기 부대 가면 뭐 돈 얼마 주고 예, 예, 어디 가면 얼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와 예, 똑같은
그걸로 한번 설정을 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픽션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평소에 이 세터민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이 북한이라든가 세터민 문제 어떤 계기로 이런 분단 소설을 쓰게 되셨나요? 저는 소설을 등단한 지 올해 20년 차인데요. 예, 원래 뭐 부산에서 활동했으니까 지역의 공간, 지역의 사람 쓰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분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예, 밖에 나가도 우리를 대표하는 게 분단이었고, 소설가가 분단 얘기를 써야 될 건데, 예, 제가 6.25 전쟁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막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원에서 이제 교사를 모집한다고 공문이 온 거죠, 이렇게. 아, 저기 가면 어쩌면 내가 분단을 한 장면이라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원했고, 예, 예, 이제, 지원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출간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원에 지원을 교사로서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하나원 저희가 이제 이름은 뭐 들어보곤 했습니다만은 네. 세터민 이제 교육하는 기관이다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하나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하나원에 2년 있었고, 제가 했던 것은, 청소년, 탈북한 애들 중에 청소년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니까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 여성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그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 여기는, 책에 나오는 대로 국정원에서 신분을 확인받은 사람들이 12주 정도 적응 훈련을 받는 곳이죠. 전혀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 뭐 지하철, 서울, 부산 돈을 어떻게 쓰고 저금은 어떻게 하고 경제 생활에 대한 교육이 제일 많기도 한데 사실은 예, 그 학생들 같은 우리나라 교육 체계 그다음 가장 간단한 영어, 수학 이런 것 정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 예. 하나원에서 세터민들과 이제 뭐 교사로서 계속 이제 네. 생활하고 또 함께 뭐 겪으면서 그러면서 세터민들의 모습 이런 거에서 뭐 느낀 점 어떤 거 있으셨어요? 세트민들도 요즘 굉장히 다양합니다. 북한에서 바로 오신 분도 있고, 예, 또 중국에서 많이 생활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더 많은 애들 중에 더 많은 숫자는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낳은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북한에서 바로 오신 분하고 중국에서 오신 분하고 북한에서 온 청소년하고 중국에서 배우고 온 청소년하고는 뭐 같은 북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참 많이 분화되어 간다. 예, 그래서 정책들은 그 사람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맞춰져 가지고 정책이 실시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가장 근본적인 데서 예, 뭔가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예. 이 탈북이 네. 전에는 좀 생계형 탈북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좀 이민형 탈북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그렇죠. 예. 예, 하나원에 온 사람들은 꼭 지금의 난민처럼 그런 코스를 밟아고 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하나원을 나가야 주민등록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나 나가는 날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국에서 여권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예. 탈북을 해서 한국 사회에 오고 이제 하나원에 들어왔는데 그 네. 이후
한국 사회에 뭐 잘 적응들 하고 있던가요? 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참 많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떻던가요? 어, 적응이 쉽진 않겠죠. 어떻게, 뭐, 기대가 되게 컸을 거고, 예, 근데 그 기대라는 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죠? 예, 예,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예, 어, 되게 꿈은 큰데, 예, 현실은 또 공부라는 게 어,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점수를 따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예, 어른들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일자리라는 게 힘들고, 예, 또 배운 게 없으니까, 예, 뭐, 이렇게 노동, 그냥 이런 여자분 같은 식당에서 일해야 되고, 뭐 단순 노동해야 되고 하는데, 예, 그런 게 좀,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하면 적응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일들이 되게 불안정한 삶이다 보니까, 예, 스스로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이 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한국 사회, 이걸 참 네. 쫓아가기가 참 버거운 거네요. 예, 그렇죠. 또, 그게 뭐 일만 사실 굉장히 아니라, 또, 저기 학생들은 외모도 되게 예,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 애들이 키도 크고 이쁘기도 하고, 예, 얼굴도 하얗고, 뭐 이러니까 예. 되게 하긴, 열등감을 좀 느끼는 것 예, 하긴 같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계속 네,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사람들도 지금 이 살면서 경쟁에 치여가지고 참 힘든데, 예, 그러게요. 참, 예, 그 낯선 경쟁, 네, 얼마나 또 이제 부담스러울까 하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요. 네. 혹시 하나원에서 보고 겪은 일들 가운데서 한번 좀 작품으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건 뭐 있습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네, 아주 짧게 짧게 썼습니다만은, 어, 어, 뭐 이미 저기 뭐 되게 자극적인 사건은 이미 북한 분들이 또 스스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예,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검열이라든가 자기 검열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을 더 드러내려고 예,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 알고 계신 세터민들 가운데서 이 네, 소설 뭐 읽은 분 계세요? 좀? 있죠. 어, 나오자마자 예, 제가 이제 드렸거든요. 8권 정도. 예, 거기 안에 보면 그 예, 사람 글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어떤 반응 보이던가요? 읽고 나서? 이분이 원래 글을 쓰고 싶어서 왔다는데, 예, 이제 글을 써서는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예,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예, 첫 반응은,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았다. 예, 벌써 북한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내려와서 바로 있었던 일이라든가,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었는데, 예, 선생님이 잘 표현해 주셨고, 아, 또 하나는 우리를 진짜 많이 관찰하셨네요. 아,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너무 예, 재밌어서 예, 하룻밤 만에 다 읽고 많이 울었다. 예, 그런, 뭐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울었다고 그래요? 예, 많이 울었다고. 예, 예, 울었다는 얘기가 그만큼 좀 맺혀 있는 거가 항상 이제 쌓여 있었다. 이분들은 진짜 많이 울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많이 웁니다. 밤에 예, 뭐 아마 지금 대통령님 저기 평양 간 거 보면서도 예. 다 울고 있는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우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이제 왔는데 계속 울게 된다.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인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북한에. 예, 그 가족들의 생사를 모르는 친구도 있고, 또 보고 싶은 거 좀 생사를 알아도 예, 아프거나 뭐 돌아가셨다라는 걸 아, 연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예, 이런 것들이 되게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마음이 그냥 오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도 그냥 계속 힘든 거네요. 예.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온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예?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니까. 예, 아, 거기 있으면 이게 어떻게 뭐 너무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 오는 사람들인데 예, 예,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 그리움이라든가 예,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게 막 예, 여기 와서 생기는 것 예, 같더라고요. 예. 세터민들한테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예, 저 이거 보고 저기 혹시 불편할 것 같기도 하다. 북한에서 오신 사람들에게는 이 예, 책이 뭐 우리가 그들을 도구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와서 이런 생활해서 아파트도 주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자동차도 사고 예, 굶지 않고 예,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예, 이런 게 너무 좋다. 예, 고 하는데 근데 얘기 못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나는 왜 가족에게 연락을 못 하는가. 예, 그런 거는 감히 그 사람들 우리에게 얘기를 못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말들은 한국이 너무 고맙다가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이 아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떤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사실 세터민들 하면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제 배제되는 좀 이런 의식들, 배제시키려는 의식들 이런 게 또 있는 네. 거예요. 현실이고 우리가 세터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제도 무슨 모임이 있어 갔더니 이제 세트민들에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준다. 우리도 못 사는 사람 되게 많은데 예, 너무 지원이 많지 않냐 학생들도. 예, 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저도 저기 여기 일선 학교에서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가난한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거든요. 예, 그럼 세트민 애들은 그래도 뭐 모든 게 다 이제 돈은 안 내니까 편안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잘 얘기를 못 합니다. 예, 내 고향이 어딘지, 내가 어릴 때 뭘 했는지, 우리 다 쉽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절반은 다 과거의 얘기인데, 사실 들어보면, 그들은 과거의 얘기를 잘 못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과 전혀 연락을 못하고, 예, 그렇게 사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나 인권이라는 게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직장의 자유 이런 게 자유는 맞지만 예, 그 자유를 얻은 대신 그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도 지금 동성애도 제가 동성애도 조금 많이 다뤄봤었는데 소설로 예, 예, 동성애도 지금 뭐 개인의 취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들 예,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아직 예, 대통령님도 평양에 가셨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왜 이러고 있을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마침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시작되는 날 우리가 네. 좀 이 분단 과정에서 생겨난 세터민 문제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설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필했던 정영선 작가였습니다.